자, 안녕하세요. 주식타짜 안기였습니다. 자, 에코프로머티 여러분들 이 종목에 대한 부분은 제가 상장 전부터 계속 영상을 찍어드렸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아셔야 될 부분은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포함은 됐죠. 포함은 됐고,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심사 일정 그리고 리뷰 일정 이 부분에 대해서 피해가라 그리고 접근해라 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목이 좀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쉬었다 갑시다. 28일 날 실제 편입이 이루어지는 부분이라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편입된 이 종목들 흐름을 좀 체크를 하면서 가시고 쉬었다 가시죠라고 말씀드렸죠. 결국은 이렇다 할 플레이어 어떤 이런 주가의 급등과 급락의 신호가 나오지 않고 있죠. 자, 진짜로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행위에 대한 부분은 28일 날부터 실제로 편입된다는 겁니다. 자, 이날 기억하시죠? 자, 근데 이때는 코스피 200에 대한 편입이고 MSCI, 모건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 이 룰은 좀 다르다는 거예요. 이유는 기계가 움직이는 패시브 자금의 룰은 똑같다는 겁니다. 퍼센티지와 거래량 기준만 맞게 되면요. 근데 다른 점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맞습니다. 정확하십니다. 제가 이 에코프로 머티에 대한 설명을 오늘 분명히 드릴 거고 지난 영상을 보면서 하나하나 말씀드릴 거고 그리고 MSCI 이 지수에 편입되는 28일 날 이때에 대한 주가는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이렇게 움직일 것인가 아니면 반대로 움직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오늘 다 일러드릴 거니까요. 영상을 끝까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이 종목에 대한 부분 전구체에 대한 부분이 지금 사실 시장에서 지금 화두가 돼 있었죠. 미중 무역 갈등에 대한 최대 수혜. 왜 그렇습니까? 자, 침체돼 있는 전기차 수요의 수요를 끌어올릴 수 있는 목이 좀 안 좋아요, 여러분들.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전기차를 만들 수가 없었다. 그러다 보니 수요가 감소가 되더라. 그러면 양극재의 한 명을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 양극재의 한 명은 누가? 그쵸. 이 양극재를 만들기 위해서 핵심 소재는 뭡니까? 리튬 그리고 전구체죠. 자, 리튬 가격은 폭락하고 있죠. 에코프로 주가 안 좋은 이유다. 전구체는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즉 에런메이라고 하는 전 세계 80%를 생산하는 이 회사의 걸 쓰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희소성의 원칙에 의해서 반드시 주가는 오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긴 피해 가세요. 접근하세요. 그쵸? 질기대 28일 날 요 부분은 쉬었다 가세요라고 말씀드렸죠. 자, 오늘 가벼운 하락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 또 어떤 분들한테 느끼는 거는 큰 하락일 수도 있을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배터리의 핵심 소재. 지금은 여러분들은 배터리 관련주를 사고 있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자, 오늘 영상에서 후반부에는요. 교육될 만한 영상. 그거 한번 첨부해 드릴 거고.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최근 들어서 전구체라고 해서 희소성의 원칙이 생겼는데 이 뒤를 이을 만한 애들이 지금 움직였어요. 엔캠. 뭐죠?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앞으로 이 에코프로 머티 그리고 엔캠 그리고 세 번째로 움직일 수 있는 업종도 나올 거니까요. 자, 2차 전지 가장 중요한 건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그리고 전해액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전해액 관련주가 움직이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제가 에코프로 머티 쉬어가는 과정 1월 달에 얘를 편입하세요라고 했죠. 근데 중요한 건 정말 급등 나왔죠. 얘도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에 포함되냐 마냐 5월을 향하고 있어요. 주가의 등폭을 반복하고 있다라는 건데 전액을 이야기해 드리는 이유는 에코프로 머티 보시는 분들 끝까지 영상을 보세요. 광고 있어요. 자, 역시나 맞아요. 1위의 이 전액 업체는 어디입니까? 중국이에요. 똑같은 흐름이에요. 자, MSCI 편입되냐 마냐 5월을 향하고 있어요. 얘는 전액은 사람의 머리를 즉 피를 잘 돌게 하는 역할을 하는 애요.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전구체, 전액, 얘네들이 있었구나. 제3의 후보군 5가지 이제 새롭게 추가되는 중요한 소재는 없을까? 이걸 알아야 돼요. 그거 첨부해 드릴 거니까 일단 에코프로 머티를 보유하신 분들은 룰에 의해서만 움직입시다. 이해되시나요? 28일에 대한 일정에 대한 결과물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그것도 다 말씀드릴 거예요. 지난 영상 한 번만 보고 가십시다. 자, 간략히 이때 피해가야 되는 영상 찍었던 것부터 최근 것까지 한번 보도록 하시죠. 오늘 오후 6시 31분입니다. 1월 21일 날 영상을 찍었어요. 이게
이제 심사 일정, 리뷰 일정이 남아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라는 뜻으로 같이 보시죠. 왜 과거를 보자면 미래의 주가를 예측하기 위해서 과거를 모르겠다, 싫다라고 하면 절대 앞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들. 에코프로버티 MSCI의 심사 기준에 닿아 있는가? 이게 18일, 19일이죠. 목요일, 금요일에 대한 가격, 그죠? 이 평균 가격과 최근에 있었던 가격. 자, 이때가 18일, 19일 끝났고요. 21일 날 이제 일요일 날, 월요일 날은 이렇게 전개될 겁니다라고 해서 영상을 찍었던 거예요. 이 부분의 평균 가격이 지금 심사 일정이 18일, 19일 이날에 대한 마지막 가격을 통틀어 해서 오늘로 결정이 났습니다. 자, 월요일 날 변동성을 확대합니다. 이유는 과거의 에코프로. 자, 여러분들 중에 지금 이거 모르고 계신 분들 이제 에코프로 이야기를 꺼내는데 이날부터 급락이 나올 거예요. 끝까지 영상을 지켜보는 게 나을 겁니다. 과거 에코프로도 이 심사 과정에 이탈이 됐다 해서 급격한 이런 하락 구간이 나왔던 적이 있어요. 예, 이 부분을 모르고 잠시 점심 식사 갔다 왔습니다. 오전에 어디 갔다 왔습니다라고 해서 이런 부분을 떨어지면 안 됩니다. 살짝 힌트를 줬죠. 에코프로처럼 급락이 나올 수 있는데 이 부분 점심시간에 어디 갔다 왔다, 이렇게 해서 전철을 밟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서 영상을 찍었고, 실제로 이날부터 급락이 쭉 이어졌죠. 그러면서 심사 일정은 떨어졌습니다. 이제 리뷰에 대해서 봅시다. 리뷰는 뭘 본다고 했어요? 서류만 검토하는 기관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원래 여러분들께 이거 과거를 좀 그래도 말씀드릴게요. 과거를 알아야 미래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이게 모른다라고 하면 안 돼요. 자, 결국은 뭡니까? 두산 로보틱스와 자, 뭐 신규 상장주이면서 얘가 불발 사건이 일어났죠. 두산 로보틱스요. 자, 이유는 예, 맞아요. 몸집도 적당하지 못했고 거래량, 두산이라는 기업이 대주주라서 거래량, 유동 비율을 맞추지 못해서요. 모건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은 몸집도 가벼운 애를, 거래량이 많은 애를 좋아한다고 했죠. 안 됐죠.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LS 머티 역시나 똑같아요. 시가총액은 형성이 됐는데 이 LS의 지분이 많다 보니 불발이 일어났잖아요. 똑같은 흐름. 이때부터 빠지잖아요. 정확히. 근데 중요한 건 왜 에코프로 머티, 이때 제가 했던 말은 뭡니까? 에코프로에서 액면 분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쵸? 500원에서 100원으로 이렇게 할게. 근데 그 시기가 언제죠? 요 시기. 연휴 들어갈 때요. 그러다 보니 에코프로 급등하면서 이게 심사 과정에서, 잡아요. 같이 봅시다. 이거 알아야 돼요. 자, 이 부분에서 급등이 나왔죠. 이때 모건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은 와, 모회사가 이 정도로 얘를 키우려고 하고 어떻게든 등장시키려고 하고 학부모 꼭 그 지원하듯이요. 예, 그렇게 하기 때문에 얘도 그냥 뭐 편입해 놓게 되면 500원짜리의 액면 가를 100원으로 낮추더라도 뭐 거래량 기준은 맞춰 놓겠네. 그래서 내가 된다고 했죠. 여기 급등 나왔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여기까지 불발이 될까 말까 해서 편입됐지만 실적으로 시행되는 날은 2월 1일 날부터 될 겁니다.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 영상도 보도록 하시죠. 그냥 같이 중요한 부분만 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여러분들 많이 기다렸을 겁니다. 일단 어제부로 거래량과 그다음 가격. 자, 이 부분이 MSC 심사에 가산점을 부여됐느냐 말았느냐. 자, 이 부분이 결정났어요. 자, 일단 오늘의 이 반등, 이 부분은 의미를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때 3%에 대한 반등은 의미를 절대 갖지 마라. 이건 뭐 의미 없는 거다. 오른 것도 아니다. 언제부터 오른다고 하는지 다 봅시다. 자, 결정난 가격. 그쵸? 원래는 18일, 19일이 심사 과정이었죠. MSCI 지수에 편입되냐 마냐. 이때에 대한 부분을 제가 분명히 피해가야 된다. 오늘 그 영상도 같이 볼 텐데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2월 1일이죠. 이날부터 적용이 됩니다. 자, 2월 1일부터 적용이 됩니다. 또 말씀드렸어요. 2월 1일부터 급등 나왔죠. 그쵸? 자, 이제 이 부분에 편입되면서 이런 상승까지 말씀드렸고, 자,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20만 원 이렇게 갔을 때 있죠. 이때 제가 뭐라고 했죠? 2월 28일까지는 위로 가진 않아요. 기다리세요. 2월 28일 날짜에 변동성 위아래를 주는 걸 말씀드릴게요. 라고 말씀드렸죠. 간단히 볼까요? 간단히 보고 하시죠. 자, 그리고 이날의 심사 과정은 피해가라고 말씀드렸고, 상장되기 전부터 17대 1의 경쟁률. 이 부분은 분명히 이들은 이 경쟁률을 끌어내리면서 이 종목에 대한 맞아요. 평가 절하를 했던 이 이면에 있는 사실을 집중해라라고 말씀드렸었죠.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들께 이 부분에 2월 1일 날 단행되는 뭐죠? 리뷰 일정에서 가산점을 최종으로 먹을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이 과정에서 MSCI에 편입될 수 있었던 이유, 그 부분에 대해서 낱낱이 말씀드릴 거고요. 자, 안녕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이 종목이 코스피 200에 편입이 됐죠? 자, 이때 좀 설명을 해드리면서 일단 쉬었다 가자. 지금은 아닙니다. 양극재에 대한 부분 이렇게 다 설명을 해드렸어요. 자, 일단 뭐 과거의 데이터를 보는 이유는 내가 맞췄다라는 플레이어가 아니고 여러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게 뭡니까? 예, 때로는 17대 1이라는 경쟁률을 속였던 공매도가 많았던 2차 전지 관련주들의 공매도를 비싸게 상환하기 싫어요라는 의도를 알고 접근하고, 그쵸? 9월과 10월의 폭락장을 피하면서 상장시키고 쉬어가고 특례 편입이 될 수 있죠. 딱 요만큼만 움직이더라도. 그리고 역시나 편입되는 날 급등, 조정, 공매도의 장난, 이때 몇 번 말씀드렸죠. 76만 주의 매수 선택권. 그러면서 실적 논란도 있을 거예요. 실적을 알고 가세요. 다 말씀드렸죠. 결국은 이런 큰 판에 대한 변동성을 취하고 그리고 피하고, 그쵸? 다시 피하고 접근할 줄 모른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결국은 종목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 즉, 큰 판은 알아야 되고 때로는 이런 공매도의 장난은 즐길 수도 있어야 되고 숨은 의도, 표면에 나와 있는 사실보다 그 부분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패시브 자금의 룰을 여러분들께 오늘 보내드릴 거고요. 28일 이전까지는 반드시, 자, 에코프로머티 28일 그리고 이전 이후 대응 전략입니다. 패시브 자금의 룰이에요. 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아직까지 MSCI 자금이 들어오지 않았죠. 28일 날부터 이제 진입이 됩니다. 그때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부분에 가격과 거래량, 그리고 지금은 코스피 200 지수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그쵸? 퍼센트지와 그리고 거래량 기준이 맞아야만 강한 기계 힘이 들어올리고 때로는 훼손시키고 반등을 시키고 추가적인 급등을 시키는 거예요. 반드시 아셔야 될 거예요.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입니다. 010-4822-8706입니다. 자, 이쪽으로 에코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자료집 보내드릴게요. 자, 어설픈 구간대에는 절대 진입하는 거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리고 우리 한번 이런 이야기 해볼까요? 이 종목을 이제는 좀 알 때도 됐는데, 그죠? 자, 이 종목은 전기차 업종입니까? 아니면 뭐죠? 배터리 업종입니까? 배터리 업종이에요. 왜요? 전기차는 안 팔려요. 수요가 감소되고 있어요. 그리고 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이게 중간 선거 왔다 갔다 결과물에 따라서 이제 들쭉날쭉할 수 있다고요. 그렇죠? 근데 중요한 부분은 전기차 업종을 사겠다라고 했으면 결국은 지금 수익률은 정말 안 좋았을 거고, 배터리 업종을 사겠다라고 했으면 수익률이 극대화됐겠죠. 제가 이 종목에 대한 부분도 배터리 효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전구체, 그렇죠? 희소성, 중국 거 쓸 수 없다. 그러면서 말씀드렸던 대로 엔캠이란 종목도 관심을 갖기 바랍니다라고 했었죠. 미중 무역 갈등의 최대 수혜가 될 수 있는 배터리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거를 계속 연구하시죠라고 말씀드렸어요. 쉬어가는 이 과정, 자 보세요. 1월 달부터 거꾸로 얘는 어떻죠? 급등을 하죠. 이게 바로 시장의 논리라는 겁니다. 제가 20년 동안 이제 자산운용사에 있었고 15년 동안 그래도 자랑은 아닙니다만 스타 플레이어, 스타 펀드맨 대상 받았고 1000억 정도 운용했었어요. 그리고 IPO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20조 원까지 패시브 자금, 퍼센트지와 거래량 기준만 맞게 되면 오전과 오후를 나눠서 기계가 들어옵니다. 그렇죠? MSCI, 모건스탠리 캐피탈 인터내셔널도 역시나 같은 방식을 추종한다고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증시를 사기 위해서 이 종목을 들여놓을까 말까. 그쵸? 그러면 어떻게 하나하나 종목을 다 봐요. 코스피 200도 코스피를 들어올리고 싶어요? 얘도 편입하세요. 이건데. 그쵸? 자, 요런 부분들을 우리 따를 때 가장 중요한 건 지금은 기업적인 논리나 이런 부분들보다 그리고 기계의 룰만 이해하시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28일에 대한 움직임, 어떻게 움직일 건지에 대한 부분도 또 이거 후배 녀석들한테 또 욕들겠네요. 자, 그래도 여러분들 잘 되길 희망합니다. 자, 라이브 방송을 한번 할까요? 오랜만에? 알겠습니다. 자, 010-4822-8706입니다. 그래도 한 300명 모여야 되지 않겠어요? 주위에 계신 분이 있다고 한다면 주위에 계신 분한테도 같이 에코라고 해서 문자를 좀 보내주세요. 한 300명 문자 왔다라고 하면 제가 라이브방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패시브 자금의 룰에 대한 부분은 다 인식을 하셨기 때문에 28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자료집만 보면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제2의 에코프로가 지금 엔캠이라는 종목이 한번 나와버렸죠. 제3의 에코프로 머티라는 종목은 없을까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해보셨어요? 자, 제가 에코프로 머티 이후에 이 엔캠이라는 것도 했었는데 엔캠 후속주를 한번 발견했어요. 차트 모양이 이렇게 엔캠과 비슷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나 2차 전지 배터리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는 5번째 소재입니다. 전해액 다음으로. 요 부분 보내드릴게요. 요 부분도 보내드리고 라이브 방송에서 요거 좀 깊이 다루도록 하시죠. 자, 상단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 010-4822-8706입니다. 자, 이쪽으로요. 에코라고 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자, 요거 보내드릴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하나가 있어요. 뭐죠? 만일에 이 종목을 보는 플레이어가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 산업을 보는 플레이어가 되고 싶으세요? 자, 이 뜻은 뭐냐면 우리가 종목을 다룰 때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종목을 깊이 분석하고 가는 건 좋아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다 찾아 먹을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저처럼 이제 플레이어가 될 수 있다면 좋은데 그만한 오랫동안의 경험이 없고 사실 이 펀드 매니저를 20년 동안 했던 분들도 없을 거고 큰 규모의 자금을 운용했던 분들도 없을 거라고요. 근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자, 혼자 움직이는지 아니면 예, 같이 움직이는지를 봐라. 자, 요 교육 내용 한번 좀 일러드릴까요? 자, 라이브 방송에서 오늘 다룰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 이게 제 개인 채널인데 영상은 많이 올리진 않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어떤 걸 좀 영상을 찍어주길 바랍니다라고 했을 때 제가 시간 날 때 간단히 찍고 있어요. 여기 주식타짜 안교수 여기 한번 들어와 보시고요. 교육에 대한 부분 제2의 엔킴이 나올 수 있고 에코프로 머티의 뒤를 이을 수 있는 종목 그런 부분을 찾는 방법. 자, 교육 강좌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누르시고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바쁘신 분들 자, 교육 들어보시고 아, 괜찮겠다 라고 한다면 010-4822-8706으로 에코라고 해서 보내주세요. 근데 돈을 요구하냐라고 하면 왜 돈을 요구합니까? 예? 아, 돈을 왜 받아요? 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예, 돈을 요구하지도 않을 뿐더러 여러분들 그 주위에 힘드신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기부하는 그런 활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교육 영상가 어떤 건지 한번 잠깐 보도록 하시죠. 자, 에코라고 부르시면 돼요.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교육을 한다는 그 뜻은 여러분들이 건전한 시장에서 추가적으로 어떤 세력들의 의도를 알고 그리고 시장의 산업을 알고 그리고 사이클을 이해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예를 들면 이 엔캠이라는 종목이 이렇게 급등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하나하나씩 종목들을 나열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실수가 나올 수 있는 부분도 말씀드릴게요. 뭘까요? 2차 전지의 핵심 소재는 첫 번째 뭐죠?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그리고 전해액입니다. 자, 중요한 부분은 뭐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없는 전기차. 그렇다 보니 수요가 감소되고 있죠. 이걸 풀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예요? 전해액입니다. 왜요? 자, 양극과 음극을 오가는 부분. 리튬 이온이 오가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리튬 이온이 잘 오가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요소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바로 전해액이기 때문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번에 갈 수 있는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거는 바로 엔캠. 그쵸? 미중 무역 갈등. IRA의 최대 수혜. 그쵸? 자, 이 부분. 중국의 광물을 쓰지 마라. 쓰게 되면 보조금 혜택을 주지 않는다. 이게 바로 엔캠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고 제가 말씀드렸던 게 에코프로 머티를 한번 이 바로 일전에 17대 1이라는 경쟁률을 하락시킨 그들의 의도 뭐죠? 2차 전지 전 업종의 공매도가 가장 많으니 얘를 어떻게든 이용하고 싶어. 그러면 얘를 떠서 시작하게 되면 공매도를 비싼 값에 상환을 해야 되잖아요. 이게 싫다는 의도. 그러면 주가는 분명 이런 희소성의 원칙에 의해서 중국 제1의 전구체 회사는 중국 회사입니다. 미국은 미중 무역 갈등 때문에 중국의 전구체를 쓰지 말아라고 하죠. 결국은 얘가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 자, 요 부분의 주가 조정 MSCI 모건 스탠리 캐피탈 인덱스에 포함되는 이 수급 이런 변동폭은 피해가고 즐기고 그렇죠? 자, 요 부분을 제가 엔캠을 사례를 들었던 부분 중에 하나였죠. 그렇죠? 자, 그러면 최근 주가 상승률 좋았던 종목들 HLB라는 종목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 종목을 언급해 드리면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렸죠. 왜 그렇습니까? 바이오 종목이다. 근데 바이오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이렇게 급등할 수 있는 요소는 뭐냐라고 하면 제롬 파월이라는 사람을 말씀드렸죠. 한국은행의 총재 같은 사람. 어떤 말을 했습니까? 금리 인상, 금리 인하, 금리 동결에 따라서 시장은 들쭉날쭉할 수 있는데 바이오 업종의 특성상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부채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조달 비용이 늘어난다고 했죠. 아하, 얘네들은 금리 동결 또는 금리 인하가 됐을 때 주가가 급격하게 오를 겁니다. 12월부터 그 시즌이 등장을 했죠. 자, 이 부분은 자, 종목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됩니까? 산업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됩니까? 이게 바로 라이브 방송에서 다루는 요소 중에 하나예요. 자, 여러분들 급등하는 종목들 중에서 이런 실수를 반복할 수 있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에브리 보십니다. 자, 뭡니까? 그냥 오릅니다. 이것도 정말 뭔가 재료가 있겠지. 근데 한 방 때려맞죠. 이유 뭐죠? 이 종목만 올랐죠. 산업군을 데리고 가지 않았어요. 그 뜻은 무엇이냐? 자, 봐요. 이 엔캠이란 종목이 오를 때도 혼자 올랐습니까? 아니요. 물론 주도적인 역할은 했지만 덕산테코피아, 전해익을 다룬 업체죠. 솔브레인 홀딩스. 자, 봅시다. 크고 작고의 수급을 등장시킨다는 거예요. 주가 보세요. 어떻습니까? 그쵸? 자, 동화기업 어떻습니까? 이런 현상은 산업군을 이끌고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들 이걸 보면서 느껴야 될 사실은 뭐가 있을까요? 이런 엔캠도 그리고 이런 HLB도 그리고 맞습니다. 이런 알테오젠도 그냥 만들어진 건 없다. 알테오젠 말씀드리면서 했던 말은 뭡니까? 이때 제가 언급을 해드렸죠. 뭐라고 했죠? 맞습니다. 의사들의 파업, 그쵸? 의대 정원을 늘린다 만다 했을 때 복부의 피하 지방에 본인이 직접 집에서 항암 주사를 맞을 수 있다. 이 부분이 우리가 흔히 아는 여러분들이 원격 진료다라고 해서 이런 비트 컴퓨터 이런 것들도 최근에 많이 올라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마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항암 환자들이 가장 시급하잖아요.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의사들이 없게 되면. 그러면 파업 사태 얘는 어떻게 된다? 기술 이전이 됐다라는 플러스 알파적인 요소도 있지만 결국은 주가의 상승은 어디서부터 이어진다? 12월에 가장 즉각적으로 움직인다. 산업을 맞추는 거예요. 바이오 산업의 시그널을 알아낸다는 거죠. 그러면 최근에 있었던 뭐죠? 의사들의 파업, 의대 정원 숫자를 늘리게 되면 파업을 하겠다. 이게 바로 간편하게 항암 주사를 본인이 직접 집에서 맞을 수 있는 부분이구나라고 해서 우리는 캐치를 할 수 있는 요소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시장을 읽고 산업을 읽고 업종을 읽고 그리고 종목을 찾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종목을 보면서 하게 되면 깊이 있는 분석은 들어갈 수 있어도 중간에 큰 조정이라는 부분은 캐치할 수 없다. 과거 코로나 때도 똑같지 않았습니까? 경제 위기, 경험하지 못했던 질병, 그냥 몸으로 때려맞게 되죠. 항상 중요한 건 시장을 먼저 알고 가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들 머리 위에서 놀 수 있다는 거예요. 시장이라는 건요, 한두 명이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맞췄다. 그리고 종목이 어떻다? 이런 부분보다 큰 산업을 보고 탑다운 방식이라고 합니다. 시장, 산업, 업종, 그리고 종목을 찾는 부분. 이 부분이 형성되게 되면 저처럼 20년 동안 자산운용사 있었고 15년 동안 스타 펀드 매상을 받았던 이유, 1000억을 운용하면서도 항상 스타 플레이어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근간을 가지고 움직였다는 거예요. 저도 이제 올해 54세 됐습니다. 여러분들, 선배님들, 여러분들은 연륜을 가진 투자하잖아요. 그렇죠? 제 영상이 그렇게 재미있지는 않을 겁니다만 중요한 건 우리는 자,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한번 사본다고 해볼까요? 교육 내용 중에 이런 부분도 제가 첨부를 하는데 자, 어떤 식입니까? 아파트를 살 때 아파트 수를 늘리면 무조건 수익이랍니까? 아니죠. 금리 인하기에 저금리로 조달을 해서 아파트 수를 늘리고 부동산 경기가 상승을 했을 때 상승을 할 거라고 확신이 들었을 때 베팅을 해야 수익을 내는 거죠. 1억이 있든 10억이 있든 100억이 있든 중요치 않는다.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산업의 사이클을 맞추는 플레이어가 돼야 된다. 그러면 결국은 크게 먹고 작게 먹고에 대한 부분을만 고민하면 된다. 이게 바로 제가 15년 동안 얻었던 시장의 논리고 원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얻었던 해답입니다. 여러분들도 반드시 성공 투자하시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죠? 자, 감사합니다.